인물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평이 틀어지거나 발목이 잘리거나 좀 흐리멍텅했던 사진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신기하게도 이 녀석이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예쁜 사진에 가깝도록 촬영을 해주는 모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현재는 광고 사진과 주로 셀럽들 화보들을 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를 쓰시는 분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내 사진 왜 이럴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진이 망치는 첫 번째 요인이 보고 찍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찍는데 왜 안 보고 찍는다 말을 해? 라고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들이 수평이 틀어지거나 발목이 잘리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피사체를 바라보지 않고 찍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피사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고 촬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지 않고 찍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셀럽들이랑 촬영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는 셀럽들이 있어요. 나는 이쪽 얼굴이 예쁘니까 이쪽 얼굴 위주로 찍어주세요 라든지. 근데 그거보다 저는 아무리 시간이 없는 아이돌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오더라도 최소한 15분, 20분은 차를 마시면 얘기를 해요. 그때 뭘 하냐면은 이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어디가 예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자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안 예쁜 부분을 빼주는 거죠. 인물사진 찍을 때 이 사람이 눈이 예뻐, 눈을 예쁘게 찍어줘야지 하는 순간 사진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못생겼지, 어디가 나오면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보이게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남는 건 예쁜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꾸 예쁜 걸 담으려다 보면 안 예쁜 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물사진도 그렇고 음식사진도 그렇고 풍경사진도 그렇고 내 눈에 안 예뻐 보이는 것들을 안 담기게 찍는 거죠. 격자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보면 이렇게 9칸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9칸으로 나눠 놓는 게 첫 번째는 수평을 잡는 데 유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구도를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격자를 활성화시켜 볼 텐데 아이폰에서도 설정이 들어가서 그대로 격자 활성화를 시키면 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카메라 앱을 키신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촬영 가이드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촬영 가이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9칸으로 나눠져서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카메라 1번 카메라가 있겠죠. 1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각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24mm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각은 와이드하게 찍히게 되겠죠. 넓게 찍히게 되면은 주변부가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격자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왜곡되지 않게 찍고 싶은 아이들을 5번 존 가운데에 놓고 찍어주시면은 왜곡이 안 생기게 찍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풍경사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물사진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도를 잡을 때 황금 비율에 맞게끔 촬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황금 비율은 이 격자를 활성화시켰을 때 격자가 꼭지점이 4군데가 들어가죠. 이렇게 꼭지점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들어가게끔 촬영해 주시면은 뭐 그 정답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명일 경우에는 인물사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꼭지점에 걸리게 찍는데 시선 방향에 여백을 주시고 촬영하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고요. 대부분 내 사진 너무 평범해 아니면은 재미없어 보여 라는 게 인물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촬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물사진의 세로 사진의 구도를 잡을 때 풀샷이 있죠. 길게 찍는 전체가 다 나온 샷과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찍는 샷의 구도가 조금 다른데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깝게 찍으실 때는 제일 윗선이 눈 쪽에 지나가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사진을 찍겠다 아니면은 무릎 정도까지 나오는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은 목 정도의 윗 상단의 선이 지나가게 찍으시면은 보기에 꽤나 그럴싸하다라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비율이 일반적으로 3대4, 9대16, 1대1, 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대4 비율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소셜에 올리고 싶어서 1대1의 비율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9대16은 와이드하게 찍고 싶을 때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대4로 찍어서 나중에 잘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여지는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놓쳤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조금 더 추가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촬영 모드에 보면은 인물사진 모드가 있을 거고 그냥 사진 모드가 있겠죠. 인물사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진의 기본적인 원칙은 빼기거든요. 그림은 빈 캔버스에 하나하나를 더해가는 더하기의 과정이라면은 사진은 이미 꽉 차 있는 현상에서 내가 뭘 빼고 찍을까를 결정하는 게 사진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애매해지고 이야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인물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했으면은 뒷 배경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부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부각시켜서 나는 그 사람만 찍고 싶다. 그럴 땐 인물사진 모드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프로 모드로 들어가서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ISO라는 게 자동으로 맞춰져 있어요. ISO라는 게 감도인데 빛이 조금 들어오면 얘는 빨리 찍기 위해서 감도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노이즈를 안 생기게 하려면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찍을 거면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물론 그렇게 찍었을 때 이 화면에서는 예쁘게 보여져요. 하지만 큰 컴퓨터상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굳이 꼭 그래도 나는 밤에 예쁘게 찍고 싶다, 그러면 그걸 활성화시켜서 촬영하시는 게 좋겠죠. 이건 스마트폰뿐 아니라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인데, 먼저 이렇게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프로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프로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ISO가 처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보이죠. 그 다음 EV라고 써진 건 노출이에요. 밝고 어둠을 결정하는 거.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조정할 건데, 노출은 기본적으로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로 결정이 되는데, 스마트폰은 조리개를 내가 딱히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ISO를 눌러볼게요. ISO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ISO를 50까지 낮춰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이 깜깜해졌어요. 그럴 때 스피드에 들어가서 스피드를 느리게 올려주면은 4초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4초로 찍으면 제가 안 흔들릴 자신 없지만은 찍어보면은 노이즈가 없이 깨끗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ISO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빛을 칠하는 일꾼이라고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ISO가 50이면은 50명의 일꾼들이 빛을 칠하는 거죠. 근데 ISO가 3200까지 있죠. 3200명의 일꾼이 칠하는 것과 50명의 일꾼이 칠하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3200명이 칠할 때는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가 찍히게 되는데, 50명이 일할 때 느리게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노이즈는 없고 선명한 사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은 또 어떤 걸 찍을 수가 있냐면은, 자동차 슝 지나가는 거, 불빛 궤적 같은 것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포 같은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쭉 연결돼서 나오는 폭포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찍기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반대로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모드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모드가 여러 장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장으로 합쳐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에는. 그래서 라이브 모드를 찍고 나서 라이브를 클릭하면은 뭐 장노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바꾸면은 장노출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 한 장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조금 나는 더 선명하고 색 정보가 많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로파일로 촬영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은데, 로파일을 찍으시려면은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고급 사진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프로 모드 사진 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은 JPG가 있고 로파일이랑 JPG를 같이 찍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파일이 있고, 저는 두 개 같이 찍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왜 로파일로 촬영을 해야 될까요? 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 파일 그 자체예요. JPG는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안부와 밝은 부분이 압축돼서 찍혀지기 때문에 디테일이 훨씬 떨어지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로파일이라는 거는 원본 날 것 그대로의 사진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정할 때도 훨씬 유리하고, 결과물 자체도 안부, 명부가 다 살아있는 사진을 찍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파일로 설정하고 촬영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카메라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아주 비싼 카메라를 할지라도 날아간 사진을 복구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색 정보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밝게 했을 때 살아난다든지, 근데 아예 구멍난 사진 있죠, 하얗게. 그런 사진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는 보정해서 조금 더 결과물을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노출보다 조금 어둡게 찍는 게 보정해서 살리긴 좀 유리하겠죠. 음식 사진과 저는 인물 사진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얼굴이 있어요. 사람도 얼굴이 있는데, 서양인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고 동양인들은 조금 플랫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음식도 지금 제 앞에 있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체적인 아이죠. 근데 빈대떡이나 피자 같은 애들은 굉장히 납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찍을 때 조금 앵글을 다르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체적인 애들은 눈높이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고, 평평한 애들은 위에서 찍어주시는 게 예쁜데, 많은 분들이 자꾸 더 위에서만 찍으려고 하세요. 항공뷰라고 하죠. 근데 위에서 찍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처럼 빛이 앞쪽에서 들어올 때는 위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조명이 천장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겨서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음식 사진 찍는 결과물들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음식을 찍었는지 접시를 찍었는지 테이블을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와이드하게 찍지 마시고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음식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사진이 매력적인 거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해요. 다 보여줄 때 사진은 매력이 반감이 됩니다. 자, 구도를 잡아서, 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때 그럼 카메라의 접사 모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랑 일반적으로 많이 찍는, 이렇게 찍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사진은 최대한 가깝게, 그래야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질감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자꾸 접시를 찍지 마세요. 접시가 다 나오게 찍지 마시고 음식만 타이트하게. 그게 음식 사진의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보정을 할 때 음식 사진은 조금 노란빛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맛있어 보입니다. 비싼 식당, 맛있다 하는 식당들을 가면은 조명들이 다 노란빛이 돌죠. 근데 흔히 말하는 좀 싼 식당에 들어가면 형광등 불빛이죠. 형광등 불빛에서 음식을 보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노란빛으로 보정을 해주는 게 훨씬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가장 잘 만들어진 자동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그거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저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 속에 이야기를 담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를 부각시켜주는 거죠. 풍경 사진에서 가장 많이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을 찍고 싶은데 바다가 있어요. 근데 하늘 반, 바다 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하늘을 찍은 사진인지 바다를 찍은 사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노을이 너무 불탄 노을을 찍고 싶은데 밑에 도시가 반이 나와 있어요. 이건 도시를 찍은 사진인지 노을을 찍은 사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드가 이렇게 9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세로로 돌렸을 때는 3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위쪽 3분의 2를 내가 담고 싶은 거를 담아주시고 아래쪽 3분의 1을 나머지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사진 나쁘지 않네?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그냥 나는 자동으로 찍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그래서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신기하게도 이 녀석이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피사체를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끔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음식 사진에 어울리게, 꽃 사진을 찍을 때는 꽃 사진에 어울리게 스마트폰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래도 예쁜 사진에 가깝도록 촬영을 해주는 모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망한 사진을 살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파일로 촬영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노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뿐더러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기울기, 그러니까 수평이 안 맞는 사진들이 있고 왜곡이 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여행 가서 건물 사진 너무 멋지게 찍고 싶은데 찍고 났더니 너무 다 이렇게 누워있다든지 그럴 때는 왜곡을 펴주는 기능을 활용해 주시거나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왜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필을 눌러 들어가시면은 위쪽에 기울기 조절이 있고 수평과 수직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약간 이렇게 누웠어요. 그럴 때 수직 모드를 조정해 주시면은 기울기가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건물을 펴주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뒤에 바다가 지나가는데 바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럴 때도 들어가셔서 기울기 조절을 통해서 일자로 수평을 맞춰주시면은 조금 더 보기 편안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관절을 자르지 않고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무릎과 발목, 허리 있겠죠. 거기를 좀 피해서 안 자르게끔 유의하시고 찍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목을 자르고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목을 자르고 찍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목을 자른다는 거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목 뒤로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피해서 찍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보기 편한 사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흔히 찍는 음식 사진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보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필에 들어가 주신대요. 연필에 들어가셔서 일단 크롭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친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와이드하게 찍었어요. 음식 쪽으로 타이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음식 쪽으로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밝기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대비를 조금 올려주면 컨트라스트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색온도라는 게 있어요. 음식 사진은 조금 노란 게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색온도가 우측으로 갈 때는 좀 노래지고 좌측으로 가면은 푸른기가 돌게 됩니다. 조금 따뜻하게 가면은 훨씬 더 맛있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색온도를 조정한 후에 선명도 명료도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선명하고 명료도를 많이 올리진 않는 편인데 나는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도를 살짝만 올리고 이도저도 귀찮다. 그럼 오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토를 눌렀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진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아이의 판단을 믿겠어 하시면 오토로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내가 입맛에 맞게끔 하나하나 메뉴를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야흐로 AI 시대죠.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사진을 쳤을 때 나는 건물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연필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4개를 클릭하시면은 AI 지우개라는 게 나옵니다. AI 지우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없었으면 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지워졌네요. 좋은 세상이죠. 저는 늘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 옆에 있는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지금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스마트폰이겠죠. 내 옆에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싼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어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 사진으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찍어보세요. 내 감정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한다. 굉장히 사진이 쭉쭉쭉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1년 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진가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대부분이 보정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만 저장해 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진은 확실하게 보정하기 전과 보정한 후의 결과물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찍고 보정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망쳤다는 사진도 보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도 되살리고 그리고 보정 통해서 좀 흐리멍텅했던 사진도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을 만들면서 내 사진이 조금 더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저는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